14장의 타글성의 차이는 근본적인 사고방식은 열쇠가 맞으면 어떤 문도 열 수가 있다. 하지만 열쇠가 맞지 않으면 아무것도 열 수가 없다. 결과는 어떤 열쇠를 가지고 있는가에 달려있다. 저지 버너드쇼. 인간의 반응이 얼마나 다양한지는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많은 부류의 사람을 대상으로 강연을 해보는 것이다. 그러면 사람들이 같은 말에 대해서 얼마나 다르게 반응하는지 금방 알 수 있다. 동기부여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에 어떤 사람은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이 몰입을 하지만 또 어떤 사람은 지루해서 하품을 연발할 수도 있다. 농담을 하면 복수를 터뜨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듯이 무덤덤하게 있는 사람도 있다. 사람들은 제각기 각각 다른 정신적인 언어로 듣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문제는 같은 메시지에 대해서 다 그렇게 다르게 반응하는가이다. 같은 컵을 보고도 왜 어떤 사람은 컵이 반쯤 비어 있다고 보는데 다른 사람은 반쯤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일까? 왜 어떤 사람은 메시지를 듣고 활기를 얻고 흥분하고 의욕이 넘치는데 다른 사람은 정확히 같은 메시지를 듣고도 전혀 반응하지 않는 걸까? 조지 버나드 쇼의 말이 확실히 맞는 것 같다. 잘 맞는 열쇠로 누군가에게 말을 하면 어떤 말이든지 할 수 있다 하지만은 맞지 않은 열쇠로 어떤 말을 해도 통하지 않는다. 아무리 큰 영감을 주는 메시지, 아무리 통찰력 있는 사고와 아무리 지성적인 비평이라도 해도 전달받는 사람이 지적으로나 감정적으로 이해하지 않는다면 전혀 의미가 없다. 잘 맞는 열쇠는 개인적인 활력뿐만 아니라 우리가 집단적으로 대처해야 하는 그 광범위한 다른 문제들 해결하기 위해서 매우 중요하다. 비즈니스의 생활 모두에서 설득의 대가 즉 의사소통의 대가가 되기 위해서는 꼭 맞는 열쇠를 찾는 방법을 알아야 한다. 이 과정은 근본적인 사고방식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근본적인 사고방식은 사람이 정보를 처리하는 방식의 핵심이다. 사람이 내적 초상을 형성하고 행동을 지시하는 결정을 도움을 주는 것은 내적인 패턴이다.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할 대상을 결정하는 가장 내부 프로그램이다. 우리가 정보를 회고하고 삭제하고 또 일반화하는 그 이유는 우리의 의식이 주어진 시간에 집중할 수 있는 정보량의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너는 정보가 처리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정보를 처리한다.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가져와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재구성한다. 컴퓨터는 특정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구조를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근본적인 사고방식은 우리 내에서 컴퓨터 소프트웨어와 같은 일을 한다. 근본적인 사고방식은 무언가를 향해 가거나 멀어지는 것에 관한 것. 인간의 모든 행동은 즐거움을 찾거나 고통을 피하려는 충동을 위주로 이루어진다. 다소모한 행동들도 마찬가지다. 어떤 사람은 운동을 즐기기 때문에 2km의 거리를 걸어서 출근을 할 수가 있다. 어떤 사람은 차에 타는 것에 대해서 공포증 때문에 걸어다닐 수도 있다. 그러면 산문이라는 경험과 통찰력을 즐기고 싶어서 포크나 잉웨이, 피츠 제럴드의 작품을 읽는 사람도 있다. 이 사람은 자신에게 즐거움을 주는 무언가를 향해서 다가가는 것이다. 하지만 남들이 자신을 무식한 사람으로 생각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이런 작가의 글을 읽을 수도 있다. 이때는 즐거움을 찾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피하는 것. 내가 논의할 다른 근본적인 사고방식과 마찬가지로 이 프로세스는 절대적인 프로세스가 아니다. 다른 사람들은 어떤 것을 향해서 움직이고 다른 것에는 멀어진다. 모든 사람에게는 자신을 지배하는 하나의 방식, 즉 강하게 끌리는 성향의 특이한 프로그램이 있다. 하지만 아무도 각각의 자극에 동일한 방식으로 반응하지는 않는다. 그들은 자신을 흥분시키는 무엇을 향해서 움직일 때 가장 편하다고 느낀다. 이 정보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야말로 모든 것을 말해준다. 세일즈맨이라면 두 가지 방식으로 제품에 대한 언급을 할 수가 있다. 판매하려는 상품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중점을 둘 수 있고 무엇을 할 수 없는지를 또 강조할 수 있다. 자동차는 같은 길을 앞으로 갈 수 있지만 뒤로도 갈 수 있다. 그것은 오로지 운전자의 선택에 달려있다. 개인적인 측면도 마찬가지다. 자녀가 공부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기를 원한다고 가정해보자. 우리는 자녀에게 좋은 대학에 가려면 공부를 더 많이 해야 해 라고 말할 수 있다. 아니면 프레드를 봐라, 누구를 봐라.
이렇게 이 전략은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아이의 성향에 달려있다. 아이가 주로 싫어하는 것을 회피하는 것에 동기가 부여된다면 효과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좋아하는 것을 향해서 움직이는 성향을 갖고 있다면 어떨까? 아이가 자신의 흥미를 끄거나 매력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향해 움직이면서 동기가 생긴다면 또 어떻게 될까? 만약에 그렇다면 아이는 행동을 바꾸지 않을 것이라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를 때까지 열을 내면서 잔소리를 해도 소용이 없다. 번지수가 다르기 때문이다. 아무리 일러주어도 알아듣지 못할 것이다. 근본적인 사고방식은 외적인 증거들과 내적인 증거들이 가는 것이다. 내부에서 증거를 찾는 사람들도 있다. 외부에서 근거를 찾는 사람도 있고, 그냥 마음속으로 느낌을 안다라고 말한다. 내적인 판단 기준이 있는 사람은 세상의 모든 상을 다 받아도 자신의 특별하다고 느끼지 않는 이상 인정하지 않는다. 누군가를 세미나에 참석하도록 설득한다고 가정해보자. 우리는 이 세미나에 참석하는 것이 좋아, 정말 세미나야, 좋은 세미나 대단했어 라고 하지만 세미나 덕분에 자신들의 인생이 더 좋게 바뀌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상대가 외적인 증거들을 가졌다면 설득될 가능성이 있다. 외적인 증거. 반면에 내적인 증거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경우는 어떨까? 다른 사람들이 말한 것을 그에게 말하면 설득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그에게 다른 사람의 말은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전혀 고려의 대상이 아니다. 그가 알고 있는 것에 호소해야 설득할 수 있다. 작년에 갔던 세미나가 기억이 나냐? 몇 년 동안에 경험한 것 중에서 가장 통찰력이 있다고 나에게 말했잖아. 그것과 비슷한 세미나가 있는데 직접 가보면 멋진 경험을 할 수 있을 거야. 이런 모든 근본적인 사고방식은 상황과 압박감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어떤 일을 10년 동안 15년 동안에 한결같이 했다면 아마도 강력한 내적 증거들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리더들은 어떤 증거들을 가지고 있을까? 진정으로 유능한 리더는 강력한 내적 증거들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내적 증거들. 어떤 행동을 취하기 전에 사람들에게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물어보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허비하면 진정한 리더가 될 수가 없다. 진정으로 유능한 리더는 외부에서 효과적으로 정보를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의 리더십은 과도의 망상증이 된다. 최근에 진행한 공개 세미나가 끝났을 때였다. 참석자 중에 한 사람의 친구 3명과 함께 내게 와서 너는 들어. 나는 안 믿어요 라고 말했다. 언뜻 봤을 때 그가 내적 증거들에 따르고 있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었다. 외적 증거들에 따른 사람들은 무엇을 해야 하고 그것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만 말한다. 또한 친구들과의 대화 내용을 들어보니까 확실히 싫은 것은 피하려는 비지향적인 인물이었다. 그래서 나는 그에게 이렇게 말했다. 저는 선생님께 어떤 것을 하라고 설득할 수 없습니다. 선생님을 설득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선생님 자신뿐입니다. 이 말에 그는 어떻게 대꾸해야 할지 모르는 것 같았다. 그는 내가 세미나를 옹호하는 말을 하면 거기에 반박하려고 한 것 같이 보였다. 내적으로 생각할 때 내가 한 말이 사실이기 때문에 이 말에 동의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래서 나는 이 과정에 참석하지 않으면 누가 손해볼 것인지를 아는 사람은 선생님뿐입니다 라고 말했다. 평소 같으면 이 말이 끔찍하게 들렸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그의 언어로 말했고 결과적으로 효과가 있었다. 내 강좌에 참석하지 않으면 손해가 될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다. 만약에 그렇게 말했다면 절대 참석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 대신에 나는 선생님 말이 참석하지 않으면 손해볼 것인지 아는 유일한 사람입니다 하고 내적 증거 틀에 대해서 말했다. 예, 맞습니다 라고 말하고 접수처를 가서 수강 신청을 했다. 근본적인 사고방식은 사물을 자기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아니면 타인의 기준으로 판단하는지에 관한 것이다. 인간의 상호작용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개인의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생각하고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은 물론 다른 사람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생각한다. 여러분이 회사의 직원 채용 담당자라면 입사 지원자가 이 척도를 기준으로 어느 쪽에 속하고 있는지 알고 싶지 않을까? 얼마 전에 한 유명 항공사는 등등등등 항공사에 대한 질문 답변. 항공사처럼 서비스업계는 분명히 타인 중심적인 사람이 필요하다. 그러나 회계 업무 관련 회사에서는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 필요할 것이다. 간혹 재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정서적으로 문제로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다.
예컨대 의사가 자기중심적인 사람이라면 진찰 측면에서는 자신의 임무를 훌륭히 해낼 수 있다. 하지만 환자를 돌보는 측면에서는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유능한 의사라고 할 수가 없다. 사실 그런 사람은 환자를 치료하기보다는 연구직에 종사하는 편이 더 나을 것이다. 회사에서 사람을 적재에 적소에 배치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구직자가 정보를 처리하는 방식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다면 이 문제는 해결될 수가 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모두 근본적인 사고방식이 동일한 과정을 거쳐서 형성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어떤 것은 회피하는 것보다 그것을 향해가는 것이 더 나을까? 아마 그럴 것이다. 모든 사람이 자기중심적이 아닌 타인중심적이라면 세상은 더 나아질까? 아마 그럴지도 모른다. 근본 사고방식 유사점을 찾는 일치자, 차이점을 찾는 불일치자에 관한 것. 간단한 실험을 하나 해보자. 다음 도형들을 보고 서로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를 말해보자. 사각형 세 도형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해보라고 하면 여러 가지 답이 나올 수 있다. 우선은 모두 직사각형이라고 말할 수 있다. 모두 네 면이 있다는 대답이 나올 수 있다. 두 개는 수직이고 하나는 수평이거나 두 개는 서있고 한 개는 누워있다는 두 답변이 나올 수 있다. 하나의 도형이 다른 두 도형과 정확히 같지 않다고 말할 수도 있으며 하나의 도형이 나머지 두 개와 다르다고 말할 수도 있다. 물론 더 많은 설명이 나올 수 있다. 이유는 뭘까? 사람들은 완전히 다른 접근 방식을 취하기 때문이다. 상이점을 찾는 사람들은 불일치자다. 여기서도 또 두 가지 유형이 있다. 한 유형은 세상을 보고 사물이 어떻게 다른지를 또 도형이 서로 다르면 서로 관련성이 없다고 말할 수 있다. 전혀 유사점이 없다는 것이다. 다른 유형의 불일치자는 예외를 포함하여 차이점을 찾는다. 앞에서 언급한 예외가 있는 동일성을 찾는 일치자와 반대라고 생각하면 된다. 다르다. 이런 특성을 이해하는 것이 왜 중요할까? 내 경우의 예를 들어보겠다. 나에게는 사업 파트너가 5명 있는데 1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일치형이다. 아주 좋은 조합이다. 성향이 비슷하기 때문에 서로 죽이 잘 맞는다. 같은 방식으로 생각하고 같은 것을 보기 때문에 회의를 할 때는 놀라운 시너지 효과가 생긴다. 함께 이야기하면서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함께 맞춰본다. 서로 같은 것을 보고 생각을 모아서 통찰력을 고취하기 때문에 점점 더 흥미가 생긴다. 우리의 불일치자가 개입할 때까지는 말이다. 그는 사물을 보는 방식이 우리와는 확실히 다르다. 우리는 사물이 서로 어울리는 방식으로 보는 반면에 그는 반대로 본다. 우리가 열정적으로 이야기하면 앞으로 나가면 불쑥 끼어들어서 일이 잘 풀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면 한가로이 길에 앉아서 우리의 관심을 기울이는 것에 별 관심이 없다는 듯이 자세를 취하고 우리가 보고 싶지 않은 이형의 문제들만 바라본다. 이때 우리는 정신적으로 오줌쪽으로 날아오르고 싶어진다. 하지만 그는 원점으로 들어가서 그래? 그럼 이건 어때? 저건 또 어때? 라고 말한다. 그렇다면 그는 성가신 존재인가? 맞다. 아니면 소중한 파트너인가? 그것도 맞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그를 적절하게 활용하는 것이다. 우리는 그가 세부적인 문제를 지적하면서 우리의 브레인스토밍을 망치는 것을 원치 않는다. 함께 기획하면서 얻은 시너지는 그의 성가심보다 더 값진 것이다. 성가심보다도 속도를 좀 늦추고 무엇이 빠져 있는지를 알아내고 일치되지 않은 부분을 찾아내서 어떻게 메우고 일치시킬 수 있는지를 알아낼 사람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것이 그가 해야 하는 역할이며 간혹 그가 하는 일이 우리를 위기에서 구해주기도 한다. 불일치자는 비교적 많지 않다. 통계자료에 따르면 설문조사 대상의 약 35%가 불일치자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불일치자는 시적인 영감의 소유자가 아니다. 그래서 기분이 좋을 때도 불일치한 것을 찾아내고 즐겁지 않은 방법을 찾아낸다. 그러나 그들의 비판적이고 분석적인 감각은 모든 비즈니스에 매우 중요하다. 엄청난 제작비를 쏟아부었지만 흥행에 실패한 영화를 생각해보라. 영화 제작의 배후 사정을 들여다보면 내적 증거틀의 소재와 창의적인 사람들이 오로지 목표를 향해 가면서 피해야 할 것은 보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 잠깐만요, 이건 어때요? 라고 말하면서 창의적인 사람들은 내부 증거들을 적절하게 지적할 수 있는 상위점을 찾는 사람이 절대적으로 필요했던 것이다. 일치형과 불일치형은 다양한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음식의 영양 측면에도 적용이 된다. 극도의 일치자는 항상 같은 음식을 원한다. 한 가지 음식만 먹으면 영양 섭취 측면에서 문제가 될 수가 있다. 그들은 사과나 자두를 좋아하지 않을 수 있다. 숙성도, 질감 등등등.
항상 같은 작업을 반복하는 일을 하는 직원을 고용할 때 불일치형을 선택할 것인가? 당연히 아닐 것이다. 한 축구 선수에 대해서 생각해보자. 몇 년 전에 그는 킥의 정확도가 좋은 선수로 시즌을 시작할 때 이미 어느 정도 인정을 받고 있었다. 하지만 불일치자인 그는 자신의 공차는 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압박감으로 슬럼프에 빠졌다. 그러자 각각 다른 경기장의 골대 뒤에 있는 여러 유형의 관중들에게 집중해 보라고 충고를 들었다. 그래서 그는 관중들이 얼마나 다른지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정말 중요할 때 자신이 해왔던 방식으로 계속 공을 찰 수가 있었다. 반면에 별로 중요하지 않은 사소한 것에는 자신의 방식을 온전히 유지할 수가 있었다. 자, 이렇게 같은 유형의 일을 맡기면 좋을까? 유형이 다른 아이를 같은 방식으로 대하겠는가? 당연히 아니다. 그렇다고 이들의 성향이 절대 바뀌지 않는다는 말은 아니다. 인간은 파블로프의 개 조건 반사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다. 자신의 전략을 어느 정도 수정할 수 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바꿀 수 있는지는 그 사람의 언어로 메시지를 전할 때가 가능하다. 평생 불일치자로 살아온 사람이 한순간에 일치자로 바뀌기는 쉽지가 않다. 엄청난 노력과 인내가 필요하다. 하지만 우리는 최대한 힘들지 않게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다른 성향의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비결이다. 반면에 일치자는 모든 것을 일반화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좀 더 많은 차이점을 찾는 것이 유익하다. 이번 주와 지난주의 차이점은 로스앤젤레스, 뉴욕은 거의 비슷하고 말하는 대신에 방문한 도시들의 차이점을 찾아보면 도움이 될 것이다. 다른 점에도 관심을 기울여보자. 이것 역시 삶에서 즐거움의 일부가 될 수가 있다. 일치자와 불일치자 조화를 이루며 살 수 있을까? 물론이다. 서로가 상대를 이해한다면 가능하다. 그렇게 되면 차이가 생길 때 상대가 나쁘거나 틀린 것이 아니라 사물을 다른 방식으로 인식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다. 라포를 형성하려고 완전히 똑같아질 필요는 없다. 사물을 인식하는 방식이 다르다고 인정하고 어떻게 서로를 존중하고 감사할 수 있는지를 배우면 된다. 근본적인 사고방식 5. 누군가를 설득하는 방법과 관련된 것이다. 설득하는 전략에는 두 가지가 있다. 먼저 상대를 설득하는 데 필요한 감각적인 구성 요소가 무엇인지 알아낸 다음에 얼마나 많은 자극을 줘야 설득할 수 있는지를 알아야 한다. 누군가에게 확신을 주는 근본적인 사고방식이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해야 한다. 어떤 사람이 일을 잘하는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가 일하는 것을 보거나 관찰해야 하나? 그가 얼마나 잘하는지 들어봐야 하나? 그와 함께 일을 해봐야 하나? 등등. 여기에 대한 해답은 여러 개가 될 수 있다. 그 사람이 일을 잘하는 것을 보고 다른 사람이 그가 잘한다고 말하면 그가 잘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다음 질문은 어떤 사람이 일을 잘한다고 확신하려면 그가 몇 번이나 그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가? 다음과 같은 대답이 나올 수 있다. 즉시 여러 번, 일정 기간, 지속적으로 뒤에서는 자신이 잘하고 있다는 것을 수시로 입증해야 한다. 한 조직의 리더가 하면은 핵심 직원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조용한 일은 신뢰 구축과 라포 형성이다. 직원들을 아낀다는 것을 직원들이 알게 한다면 직원들은 회사를 위해서 더 열심히 일할 것이다. 반면에 그들이 리더를 믿지 못하면 회사를 리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지 않을 것이다. 신뢰를 구축하는 방법은 사람들의 다양한 요구에 주의를 기울인 것이다. 어떤 사람은 일단 관계를 형성하면 계속 유지한다. 리더가 공정하게 행동하고 직원들을 아낀다는 것을 직원들이 안다면 리더가 배반하지 않는 한 지속될 수 있는 끈끈한 관계가 형성될 수 있다. 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친절한 어투, 인정한다는 메시지, 공개적인 지지를 표시하거나 중요한 업무를 맡기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 이들은 충성심이 있고 능력이 뛰어날 수 있지만 다른 사람보다도 더 많이 인정받고 싶어한다. 직장에서 자신과 상사 사이에서 끈끈한 유대관계가 계속 유지되고 있다는 더 많은 증거를 필요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유능한 판매원은 고객에게 물건을 단 한 번만 판매해도 누가 덩거리인지 알 수 있다. 어떤 사람은 상품을 두세 번 보고 또 구매를 결정할 수 있지만은 재구매를 할 때 구매를 하는데 6개월이 넘겨서 또 걸리는 사람도 있다. 물론 판매원에게는 우수 고객이 있다.
우수고객 중에는 몇 년 동안 같은 제품을 사용해도 판매원을 만날 때마다 그 제품에 대해서 꼬치꼬치 물어본다. 고객에게 매번 알려주어야 한다. 개인적인 관계에서는 더 심하게 적용이 된다. 어떤 사람은 사랑을 한 번만 증명해 주어도 사랑이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매일 입증해야 한다. 이처럼 근본적인 사고방식을 이해하게 되면 상대를 효과적으로 설득하려면 무엇이 필요한지를 미리 알 수가 있다. 근본적인 사고방식 6번째, 필요성과 가능성에 관한 것. 사람들이 왜 오늘 회사에 일하러 갔는지 또는 왜 자동차나 집을 구입했는지를 물어보라. 반면에 가능성을 찾으면 동기가 부여되는 사람도 있다. 당신이 사장이라면 어떤 사람을 고용하겠는가? 사실 모든 것이 이것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꼼꼼함 등등 감각도 다 필요하니까. 필요로 동기가 부여되는 사람에게는 다른 장점이 있다. 영숙성이 덕목이 되는 일이 유리하다. 영숙성이 덕목이 될 수 있는 유리성도 있다. 꿈꾸는 단련을 하고 허세를 부리며 위험을 무릅쓰고 가능성을 믿는 사람이 필요한 일도 많이 있다. 회사가 완전히 새로운 분야로 사업을 다각화하려고 한다면 모든 가능성에 적응할 수 있는 사람을 고용하고 싶을 것이다. 하지만 경고성, 일관성, 지속성을 정지하는 다른 일도 많다. 그러한 일에는 필요로 동기가 부여되는 사람이 적합하다. 자신의 근본적인 사고방식이 무엇인지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래야 일자리를 살 때 자신의 여고에 가정맞는 직업을 선택할 수 있다. 자녀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데에도 같은 원칙을 적용할 수 있다. 교육의 장점과 좋은 대학에 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려고 한다고 가정해 보자. 자녀가 필요로 동기부여되는 유형이라면 좋은 교육이 필요한 이유를 알려주어야 한다. 7번째, 개인의 일하는 방식에 관한 것. 누구나 일할 때 자신만의 전략이 있다. 자신만의 일이 직원이나 자녀들은 관리자가 최대한의 능력을 발휘하게 하려면 그들의 전략을 알아야 한다. 효과적으로 일하는 방법을 파악해야 한다. 재능은 뛰어나지만 걸치아보게 하는 직원이 있을 수도 있다. 그는 자기 방식으로 일을 해야 하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은 직원으로서는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 사업을 직접 운영해야 하는 불의의 사람으로서 그런 환경이 제공되지 않으면 자신이 직접 사업체를 운영할 것이다. 이와 같은 가치를 지닌 직원이 있다면 그의 재능을 극대화하고 최대한 자율성을 부여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그를 억지로 팀의 일원으로 만든다면 그는 주변 사람을 미치게 만들 것이다. 하지만 그에게 가능한 많은 독립성을 부여한다면 매우 귀중한 존재임을 증명할 것이다. 기업가 정신의 새로운 개념이란 바로 이런 것이다. 피트의 법칙이라고 들어봤을 것이다. 자신의 무능함이 드러날 때까지 승진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이렇게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을 항상 같은 자리에 머물게 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승진을 시키되 자신의 재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새로운 근무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절충형인 사람들은 팀의 일원이 되기를 원하지만 자신의 일을 스스로 처리하려 한다. 어떤 조직이든지 3가지 전략이 모두 필요한 업무들이 있다. 핵심은 사람들이 일을 가장 잘하는 방식을 파악한 다음에 그들에게 맞는 일을 맡겨주는 것이다. 오늘 꼭 해야 할 실습이 있다. 이 글을 읽은 후에 사람들의 근본적인 사고방식을 파악하는 것이다. 일단 사람들에게 다음같이 물어본다. 인간관계, 집이나 자동차, 직업에서 어떤 것을 원하는가? 자기 분야에서 성공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질문할 때 상대가 주의 깊게 듣고 있는가? 우리의 답변에 관심이 있는가? 의사소통할 때 생기는 문제를 생각해보자. 상대의 근본적인 사고방식을 파악하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잘못된 방식으로 말하면 전달되는 메시지는 잘못된다. 그렇게 되면 직원이 대하는 회사 리더뿐만 아니라 자녀를 대하는 부모에게도 큰 문제가 된다. 과거에 우리는 다른 사람이 사용하는 기본 전략을 인식하고 조정하는 민감을 키우지 못했다. 여러 가지 근본 방식, 사고방식을 사용하면 아주 효과적으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 그의 근본적인 사고방식은 우리와 맞지 않았기 때문에 완벽한 의사소통을 위한 청사진은 없었다. 특히 나와는 모든 면에서 상반된 태도를 취했다. 우리는 거의 2시간 동안에 머리를 맞대고 이야기했지만 아무 진전이 없었고
거의 포기할 생각이 들었을 때 마치 내 머릿속에 좋은 생각이 떠올랐고 나는 머릿속에 기회를 변속했다. 당신이 머릿속에 어떤 생각을 품고 있겠지만 지금은 내가 그것을 갖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주구먹을 불끈 지어보였다. 그렇게 함으로써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의 내적 증거들을 외면하여 통제하려고 했다. 그런 다음에 이렇게 말했다. 나는 지금 결정했으니 당신에게 1분을 주겠소. 결정을 내리지 않으면 손해를 보게 될 것입니다. 나는 손해볼 일이 없지만 당신은 나와 다를 것입니다. 이 말이 그에게 회피할 기회를 제공했다. 나는 계속 밀고 나갔다. 당신은 해결책이 있다고 믿지 않기 때문에 큰 손해를 보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했다. 그는 상위점을 찾는 불일치자였기 때문에 해결책이 있을 것이라고 반대로 생각하기 시작했다. 나는 계속해서 물어붙였다. 잘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자신이 오늘날 내린 결정의 결과로 인해서 매일 대가를 치를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내적 증거틀. 왜냐하면 나는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당신이 여기서 어떤 행동을 하고 무엇을 했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다닐 테니까요.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시간은 1분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영원히 말입니다. 나를 좀 보세요. 내가 지금까지 한결같이 않은지를 보란 말입니다. 20초도 채 되지 않아 그는 뻘떡 일어나며 이렇게 말했다. 여러분, 나는 항상 함께 일하기를 원했습니다.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마지못해서 하는 말이 아니었다. 그는 절실한 친구를 대하듯이 일어서서 열정적으로 말했다. 나는 우리와 함께 대화를 나눌 수 있는지를 알고 싶었습니다. 그는 왜 그렇게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게 되었을까? 그에게 동기를 부여하려고 나의 방식이 아닌 그의 근본적인 사고방식을 사용했기 때문에. 좀 창피한 말이지만 사람마다 각각 다른 근본적인 사고방식과 패턴을 알기 전까지 나는 나와 반대로 행동하는 사람을 만날 때에는 좌절감을 느끼곤 했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이야기한 근본적인 사고방식의 분류원칙은 중요하면서도 강력하다. 그러나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근본적인 사고방식은 우리의 민감성, 인식, 상상력으로 제한된다는 사실이다. 어떤 일에서든 성공의 열쇠는 새로운 차별화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이다. 근본적인 사고방식은 사람들을 대하는 방법을 결정적으로 구분할 수 있도록 하는 도구를 제공한다. 근본적인 사고방식이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다. 가능성을 추구하는 사람이 되어서 항상 지속적으로 주변 사람들을 판단하고 조정하라. 그들이 세상을 인식하는 특정 패턴을 주목하고 다른 사람들도 유사 패턴을 가지고 있는지 분석하라.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들은 주로 감정에 따라서 판단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논리적인 사고로 판단한다. 이들을 같은 방식으로 설득하겠는가? 당연히 아닐 것이다. 자, 이렇게 해요. 근본적인 사고방식의 또 다른 장점은 균형에 대한 모델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근본적인 사고방식을 사용할 때 여러 가지 전략이 따른다. 어떤 근본적인 사고방식은 생각을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게 만든다. 자신의 행동과 혼동하거나 상대의 행동과 혼동하는 오류를 범하지 말라. 우리는 나는 마이클을 알아. 그는 이러한 유행의 사람이지 라는 식으로 말한다. 하지만 우리는 마이클을 잘 모른다. 그의 행동으로 알 수 있을 뿐이다. 우리의 행동이 우리가 아닌 것처럼 그의 행동도 그가 아니라 가령 그가 모든 것에서 회피하는 경향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것은 그의 행동 패턴일 뿐이다. 우리도 마찬가지다. 행동 패턴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바꾸지 못할 이유가 없다. 우리에겐 그럴 만한 힘이 있다. 유일한 문제는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을 사용해야 하는 타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다. 근본적인 사고방식을 변경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한 가지는 정대한 감정적인 사건을 이용하는 것이다. 만약에 부모가 어떤 것을 계속 회피해서 결과적으로 잠재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것을 보고 자른 아이는 앞으로 나아가거나 회피하는 방식의 영향을 받을 수가 있다. 다른 한 가지는 의식적으로 그렇게 하기로 결정하는 것이다. 우리는 대부분 어떤 근본적인 사고방식을 사용하고 있는지를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 변화를 향한 첫 번째 단계는 이를 제대로 인식하는 것이다. 현재 하고 있는 일을 정확히 알면 새로운 선택과 변화의 기회를 얻을 수 있다. 더 높은 차원에서 근본적인 사고방식을 생각해 볼 수도 있다. 국가에서 근본적인 사고방식이 있을까? 국가도 행동을 한다. 그렇지 않은가? 대부분의 경우에 국가의 집단적인 행동은
지도자의 근본적인 사고방식에 따라서 일정한 패턴을 형성한다. 미국은 주로 추구형 문화를 가지고 있다. 그럼 이란과 같은 나라는 내적인 증거형일까? 아니면 외적 증거형일까? 미국 영어의 이전 대선을 생각해보라. 월터 원데일의 기본적인 사고방식은 어떤 것이었을까? 많은 사람들이 그를 회피형 인간으로 인식했다. 그는 파멸과 암울함을 이야기하면서 당시 레이건 후보가 왜 진실을 말하지 않았는지를 묻고 나서 세금을 인상할 것이라고 말했다. 적어도 나는 지금 세금을 인상하지 않으면 확실히 재난이 닥칠 것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라고 강조했다. 그가 옳다거나 틀렸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의 사고 패턴을 주목해 보자. 먼데일은 어두운 문제를 불러일으키는 것으로 인식된 반면에 로널드 레이건은 긍정적인 말 이외에는 하지 않았다. 먼데일의 말이 틀렸다는 것이 아니다. 그는 국가가 직면한 중대한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그러나 정치는 대부분 감정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레이건의 근본적인 사고방식이 국가 문제에 더 효과적이고 적합하게 보였을 것이다. 이 책의 다른 부분과 마찬가지로 근본적인 사고방식은 두 가지 관점에서 활용되어야 한다. 첫째, 다른 사람과의 의사소통 방법을 조정하고 인내하는 도구로 사용되어야 한다. 누군가의 생리체계가 그에 대한 수많은 정보를 알려주는 것처럼 근본적인 사고방식 또한 무엇이 그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무엇이 그를 두렵게 만드는지를 말해준다. 둘째로, 개인적인 변화를 위한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다. 잊지 마라. 우리가 행동 자체는 아니다. 자신에게 불리하게 적용하는 행동 패턴을 실행하는 경향이 있다면 반드시 그 행동 패턴을 바꿔야 한다. 근본적인 사고방식은 개인의 조정과 변화를 위한 가장 유용한 도구를 제공한다. 그리고 가장 유용한 의사소통 도구의 열쇠를 제공한다. 자, 다음 장에서 또 보기를 하고